병에 걸린 후 65세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5가지 핵심 사항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운동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 이상입니다. 중년층은 어떻게 65세 이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운동을 제안합니다. 진짜 해답은 다음 5가지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년이 다가오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세월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보내는 것은 사람들이 매일 노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운동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반면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에 해로울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혈액 내 전해질을 희석시켜 전하트륨 혈증 및 저칼륨 혈증과 같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노인에게 부상 및 관절 문제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을 앓고 난 후 노인들은 현명한 건강관리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질의 수면 유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몸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면은 가장 중요하며 밤에 8시간씩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은 종종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여 몸과 마음에 해롭습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데, 이는 장수에 좋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는 12시간으로 나뉘었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돼지의 시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는 쥐의 시간이었습니다. 돼지의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빨리 쉬고 몸이 잠들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 노년에는 좋은 성격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고 극복해 왔으므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행복하든 슬프든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입니다. 부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뿐이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성격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기분으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볼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 관리. 노년에는 건강한 소화기 시스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량을 조절하고 패스트푸드를 제한하고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짠 음식 섭취를 줄이십시오. 포장식품, 내장, 고칼로리 단 음식,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대신 채소, 닭고기, 생선, 달걀을 포함한 신선하고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체중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규칙적인 시간에 하루 3끼를 계획하고 과식보다는
80% 정도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노인들은 또한 맵거나 자극적이거나 매우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흔한 질환이 됩니다. 과거에는 튼튼한 팔다리와 튼튼한 관절이 이제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때로는 약간의 충격에도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거나 재채기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떻게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체내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자극하기 위해 햇빛을 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식 함양과 적절한 건강 투자. 나이가 들수록 의학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 의사만큼 능숙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절한 건강 투자를 배우십시오.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고위험 질환 검사와 같이 필요한 것에 과감하게 지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개입하고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더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경험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그녀가 외로울까봐 번갈아 가며 그녀를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손주들이 항상 곁에 있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전 그녀는 아들과 크게 다투고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너무 많이 간섭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의견과 생활 방식이 있으며 그녀의 뜻을 영원히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 기간을 거친 후 아들이 그녀를 도시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은퇴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안정을 찾은 거의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행복과 평온을 찾기 위해 특정 행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길거리 인터뷰 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진행자가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한 여성이 저는 여전히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들이 잘 살고 있는 한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많이 통제하면 저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가 관심을 덜 갖는 것도 그들이 더 독립적이고 성숙해지는 한 방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눈에는 아이로 보인다고 믿지만 사랑이든 걱정이든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살게 된 후 그녀는 더 이상 자녀의 가정 불화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다툼도 없고 자주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삶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주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공유도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란이라는 젊은 여성은 시부모님이 항상 젊은 부부가 인생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녀 양육에 자주 간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늦게 귀가하고 그녀가 집안일로 바쁠 때 시부모님께 아이와 놀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시부모님은 아이를 늦게 재웠다고 그녀를 꾸짖고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살 때도
손주 양육에 자주 간섭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녀는 그들을 응석바디로 키웠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원칙을 세워 아들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따로 살게 된 후 되돌아보면 그녀는 연장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손주 양육에 간섭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화목을 유지할 수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간섭하는 것을 그만두자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놀랐고 일부는 노년에 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로 인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과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우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 저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노인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고 매주 만나 인생 경험을 교환합니다. 제 자녀들도 제 선택을 존중하고 가끔 저를 방문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삶이 매우 좋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지만 여전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외롭고 슬플 것이라고 믿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십으로 바꾸는 것이 65세 이후에 생긴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더 행복하고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박 씨의 공유와 함께 65세의 아들과 함께 살지만 항상 갈등을 겪었던 그는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노년에 필요한 지원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집에서의 삶은 상상했던 것만큼 목가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배우자와 저는 인생의 기복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년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영원히 저를 떠났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몇 달 동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그리웠고 그녀가 없는 세상에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는 아들은 깊이 마음 아파하며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환경 변화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아들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의 첫날, 저는 혼자였던 시간 이후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제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손주들도 기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배우자를 잃은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들의 가족 사이의 습관과 삶의 철학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지만 제 아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익숙합니다. 저는 검소함을 실천하지만 그들은 고품질의 생활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점차 저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다툼의 정점은 며느리가 집에서 매우 비싼 꽃병을 실수로 깨뜨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즉시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깨졌으면 그냥 새 것을 사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물러섰고 아들은 아빠, 왜 그렇게 꽉 막혔어요? 그냥 평범한 꽃병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 벌어요. 아빠처럼 그냥 놔둬야 할까요? 시대가 변했어요. 적응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저는 아들의 가족과 저 사이에 머울 수 없는 상당한 감정적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그 단순한 삶을 기억합니다. 제 아이들은 현대적인 고품질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만 노년에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보를 얻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동네 노인 그룹에 가입하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제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제 삶이 자녀와 손주들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또한 아들의 가족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습관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관용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의 가족과 적극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관계는 더 조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아내의 죽음으로 큰 공백이 생겼지만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에 적응했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과거의 멋진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는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의 변화와 도전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항상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대신 계획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노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으로 다채롭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고, 현명하게 저축하고, 현명하게 은퇴합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부유하지 않음에도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과 아들은 모두 성장하여 독립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여사는 작은 텃밭에 가서 채소를 심고 가꿉니다. 시간이 남으면 창가에 앉아 바람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제로 65세의 김 여사처럼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녀, 손주, 조부모로서의 책임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면서 김 여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재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니멀리즘은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현상이 되고 있으며 적을수록 많다는 주요 원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 생활 방식의 핵심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소지품을 최소화하십시오.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은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자신을 응석바디로 키우면서 노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충동적인 구매 결정으로 인해 물건을 한두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이든 건강은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진미를 살 수 있어야만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무시하지만 본질은 재료의 영양소라는 것을 잊습니다. 진미라도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고 병들게 한다면 본질적으로 낭비입니다. 각 재료의 영양소 함량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노인을 위한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짠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유해 물질을 멀리 하십시오. 관계를 걸러내십시오. 이 나이에 당신은 오랫동안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가족, 친구, 동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있고 모든 사람은 바쁩니다. 일부 관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떠오릅니다. 노인들에게 아첨을 사용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 특정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인내심과 예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평생 저축한 돈을 잃었습니다. 삶은 물리적 소유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관계가 없다면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시오. 요약하자면 노인들은 사치스러운 지출을 통해 과도하게 자신을 응석바디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삶의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편안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변 시 특이한 증상이나 불편함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 색깔이 변하거나 거품이 있거나 불편함을 유발하면 신장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기적절한 검진과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남성에게 중요한 기관이며 신장 기능 장애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하루 종일 배뇨 중 특이한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분은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느껴지는 신선한 에너지의 분출은 낙관주의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간, 신장, 폐와 같은 중요한 기관이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잠에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취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지루하거나 무기력하게 일어난다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깊은 잠을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신체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기적절한 검진과 평가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남자가 하루를 시작할 때 붉고 빛나는 얼굴은 좋은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회색빛을 띠거나 피부가 거칠어 보이거나 부종의 징후가 있으면 즉각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신장 손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일어나자마자 얼굴, 다리, 심지어 몸에 부종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신장의 비정상적인 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 대사에 매우 중요하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물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되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 부종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감지되면 관련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검진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개인은 나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씨는 70세입니다. 60대에는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70대가 되면서 물을 덜 마시고 운동도 덜 합니다. 그의 딸은 매일 운동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미 70살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될 수 없어요. 이제 물을 조금만 더 마셔도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라고 말합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무릎 관절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유익하지만 좋은 습관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권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신체 상태와 습관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 많은 노인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자신의 몸에 더 잘 맞는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5가지 장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숙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야 합니다. 즉,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의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인 스케줄을 유지하며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양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에는 밤에 깨거나 숙면을 취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할 필요 없이 상쾌함을 느껴야 합니다. 노인에게 양질의 수면은 건강에 유익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호르몬을 안정화하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60세가 넘으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무엇이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고 움직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과도한 운동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좋은 정신적 태도를 유지하고 나이를 받아들여 더 잘 살고 고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점차 감소하고 젊었을 때에 비해 민첩성이 떨어지므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더 천천히 먹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림은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건강과 운명에 적합한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자극제를 피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흡연과 음주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어떤 나이든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이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탐닉하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십시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 절인 음식, 구운 음식 또는 가공식품과 같은 정크푸드를 피하십시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육류, 생선 및 다양한 채소를 결합하여 신체에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는 영양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노인들은 보충제의 이점이 미미하고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보충제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돈과 건강을 갖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만큼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진국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많은 행복과 같다고 잘못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명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이 나이의 행복이 수명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더 이상 직장의 압박과 경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신 건강에 더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경험 많은 개인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성장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계속 탐험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은 행복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이는 삶에 대한 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은 바쁜 세상의 빠른 속도, 추구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즐기는 차 한 잔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행복을 정의하는 노년의 두 가지 기둥은 종종 돈과 건강을 갖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비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저축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재정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이 없으면 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매우 걱정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치스러운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건강과 가족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동시에 이 나이의 사람들은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직업에 몰두하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경주가 아니라 흥미로운 모험입니다. 이 여정에서 행복과 건강은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삶의 경험은 60세에 번성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각 사람의 삶은 더 이상 백지가 아니라 달콤하고 씁쓸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베트남 속담에 늙은 생강은 더 매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노인들은 더 넓은 시각과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인생의 많은 폭풍우를 겪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관용적이고 침착한 태도로 크고 작은 문제에 대처합니다. 삶은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으며 모든 도전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보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분리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며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지식은 삶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속도를 늦추고 삶을 깊이 있게 즐기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매일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은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의 결과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브라이언과 S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과 노년 사이의 전황이, 즉 55세에서 65세 사이가 개인의 미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합니다. 55세 이후 여성은 건강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많은 질병이 동반됩니다. 55세 이상 남성의 흔한 문제에는 수면 장애, 식욕 부진, 근육 손실이 포함됩니다.
노화 징후가 더 뚜렷해지고 당뇨병 및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개인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여 길고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4가지 일반적인 습관은 과학적 연구에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 적절한 단백질 섭취. 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2006년에 85세였던 7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질병에 덜 취약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근육량을 잃어 약화되고 이동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질병 예방을 돕고 근력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뉴욕의 의과 부교수이자 코멧 헬스 의료센터의 설립자인 플로렌스 박사는 노화 방지 방법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1kg당 최소 1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에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렌틸콩 및 기타 콩류, 견과류, 두부가 포함됩니다. 2. 적당한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 수천 명의 장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건강 손상과 부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지만 적당한 신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을 41% 줄였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노인들이 골밀도를 높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다크 초콜릿 섭취. 코코아 함량이 70%에서 90%인 다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보다 설탕 함량이 적고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제 함량이 높아 노인에게 유익한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압 및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뇌로의 혈류 개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자들은 다크 초콜릿이 중년 개인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더욱이 생리학 및 행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은 노인의 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초콜릿 섭취는 스트레스와 불안 수치를 낮춥니다. 초콜릿의 페닐에틸아민은 뇌를 자극하여 기분 좋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엔도르핀을 방출합니다. 4. 비타민 D 보충.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알려진 비타민 D는 많은 중요한 신체 기능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뼈 약화, 관절 통증, 근육 피로 및 면역력 약화와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6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보충한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함을 덜 느끼고 수면을 더 잘 취했습니다. 정신건강 유지는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노인들이 암과 감염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흡수를 높이기 위해 연어 또는 달걀과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더 오래 살기 위해 이러한 2가지 습관을 추가하십시오. 1. 뇌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인간의 뇌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또는 노인성 치매는 가장 흔한 연령 관련 질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뇌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것은 뇌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퍼즐 풀기,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지적 활동 참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랑받는 느낌은 더 행복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길고 질병에 덜 취약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귀중한 통찰력을 탐구하는 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관계관리, 좋은 건강의 징후를 인식하고 장수 습관을 채택하는 것까지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배우신 것 중 하나를 남겨주시고 자신의 삶에 실천할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은 귀중한 정보와 격려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